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충남방송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 지역으로 가봅니다. 서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후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산을 살릴 시장,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장 후보 맹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서산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자동차 산업이 위기입니다. 일자리가 감소해 서산을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진의 인구가 추월당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완섭 시정의 오만과 독선 행정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등을 돌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처럼 위기에 놓인 서산을 다시 뛰는 서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맹정호, 지난 4년 열심히 성찰하고 배웠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맹정호가 확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에 놓인 서산을 다시 뛰는 서산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뛰는 서산을 맹정호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맹정호는 민산 7기 서산시를 이끌면서 시민의 중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시민의 서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맹정호가 이끌고자 하는 서산의 모습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시민의 의견이 서산시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에게는 다양한 인맥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충남 도의원 활동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에 막강한 인맥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인맥은 저 개인의 인연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 서산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맹정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난 4년 맹정호는 확 바뀌었고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맹정호의 강점을 갖고 우리 서산시가 다시 뛰는 그런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대산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단지 대산 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 협력업체의 일거리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산의 위기가 서산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제1호 공약으로 서산시장 직속의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에는 기업, 행정,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만들어서 위기의 서산을 다시 뛰는 서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고도화하고 자동차 산업을 전기와 수소 자율주행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서산의 산업을 다각화하고 미래의 산업들을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위기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맹종호가 앞장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뛰는 서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맹종호가 뛰겠습니다. 이어서 홍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세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홍성도 다른 지역처럼 지역 소멸, 그리고 어르신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성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그 활력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포시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홍성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도 그동안에는 그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30여 년간 그 변화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홍성 군민들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그 같은 땅에서 곡식을 키울 때 갈아서 노타리도 치고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안 돼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성 군민들이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손세희한테 그동안 한돈협 회장과 축단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그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 풍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야 되려는 염원과 그리고 제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우리 국민들한테 그 같이 씨앗을 뿌리고자 홍성 군수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저의 강점은 경험이지 않을까. 그동안 제가 그 시골에 살면서 다양한 그 역할을 또 많이 했고 그 역할로 인해서 제가 그 한돈협회장과 또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험이지 않을까.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홍성군에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돈협회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정부 투쟁이라든가 또 그 입법부 국회의원분들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홍성군 발전하는데 저는 큰 마중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장점으로 키워서 더 좋은 홍성, 더 커지는 홍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저는 그 대표 1호 공약으로 그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식량 수도라는 그 캐치 플랜을 갖고 1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식량 수도라고 이렇게 한 것은 홍성이 어떤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신선한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그 외부에 좀 알리지도 못했고 앞으로는 식량 산업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봐요. 세계적으로 지금 기름 때문에 또 전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식량 산업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또 홍성만의 장점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타 그 지자체와 어떤 경쟁할 때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식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또 청년의 일자리 창출 모든 그 활력을 저는 이쪽에 두면은 빨리 홍성이 더 비전 있고 더 강한 그 홍성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그 강점을 두고 홍성군이 대한민국의 식량 수도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더 커지는 홍성을 만들기 위한 그 밑거름으로 식량 수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식량 수도가 더 단단해지도록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산과 당진 지역 기초의원이 각각 1명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충남 지역 기초의원은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늘어납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3명, 아산이 1명 각각 증가하지만 서산과 당진은 의원 정수가 1명씩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회는 단순히 인구수와 읍면동 수만을 고려한 산술적인 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정당별 공천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시점에 혼란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충남도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됩니다. 일반 도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별도로 진행됩니다. 충남은 수도권 대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충남도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또 투명한 지원금 지급과 사용을 위해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앞두고 이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진시는 정부기관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11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차 지원 대상자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링크가 포함되지 않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유치원 교사 수는 2023년 1차 공시 대비 2025년 기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현장에 남아있는 교사들의 경력 구조입니다. 충청권 유치원 교사 가운데 근속 2년 미만이 전체의 약 46%에 달합니다. 경력 교사가 빠져나간 자리를 저연차 교사가 메우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력 구조로는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임 교사를 체계적으로 이끌 멘토링 시스템은 사실상 부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충분히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소수의 경력 교사와 관리자에게 행정 운영 업무가 집중되면서 과중한 부담이 또 다른 이탈을 부르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이탈의 여파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담임이 자주 바뀌면 분리불안이 심화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도 어려워집니다. 전문가들은 교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산불 관련 처벌과 과태료 강화, 지자체의 주민대피 계획 수립 의무화 등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구글의 경렬비 열도 표기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경렬비 열도는 서해 독도로도 불리는데요. 구글에서 표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성일종 의원은 윤희신 태안군수 후보와 함께 구글 코리아 측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지난 21일 오류가 수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서천에서 어선이 충돌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3톤급 어선과 1.4톤급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4톤급 어선이 전복되면서 배 안에 있던 70대 부부가 바다에 빠져 구조됐습니다. 선장이자 남편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3일 한국서부발전과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2037년까지 예정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태안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기 연장과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청양군이 신규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관내로 전입해 올해 1월 30일까지 기본소득 신청과 실거주 확인을 마친 주민입니다. 청양군은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기본소득 60만 원을 오는 30일 소급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읍지역은 지급 후 90일, 면지역은 180일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청양군이 공중보건의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지소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운영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청양군은 정산과 장평, 화성, 보건지소 3곳을 거점지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나머지 지소는 의료진이 방문하는 요일별 순회진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순회진료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을 만큼 지소 방문 전 전화로 진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기록원이 지난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원은 예산군 대흥면에 조성됐으며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설립된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입니다. 기록원에선 충남 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을 수집부터 평가, 등록과 보존,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콘텐츠와 연계한 체험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중동발 위기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위해 땡겨요 등 상생 배달앱 무료 배달 업체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월 80만 원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무료 배달 한 건당 3천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은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건당 2천 원의 배달비를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딸기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갈수록 높아지는 해외 수입국의 검역과 안전성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 금마면에는 9억 7천여만 원이 투입돼 수출 전용 육묘장과 재배 온실 등을 갖춘 스마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부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멘토링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후원 결연 멘토링 지원 사업은 멘토 5명과 멘티 5명을 선발해 현장 실습과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팜 선도 농가 현장 실습 지원 사업은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충남 스마트팜 창업교육 수료생 2명이 멘티로 참여합니다. 또 당진 지역 내 스마트 농업 선도 농가가 현장 실습을 통해 스마트팜 운영과 첨단 농업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